오늘 알아볼 것은 기업의 예측 실패입니다. 기업들에게 있어 마케팅은 언제나 골칫거리일 테죠. 잠재 고객들 뇌리에 우리 상품을 아주 강렬히 남겨야만 할 텐데 무지성으로 광고를 도배하자니 욕도 많이 처먹을 것 같고, 아니 그 이전에 마케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잠재 고객들이 먼저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가져줄 신박한 마케팅이 필요할 텐데 어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기가 막힌 방법 하나 떠올랐는데요? 말씀해보세요. 능동적으로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게 하는 방법, 게다가 기업과 고객 사이에 친근감까지 조성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뭔데요? 우리 제품에다 고객들이 투표를 하는 마케팅... 네, 생각대로만 된다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보통 이런 사례는 투표 마케팅을 펼쳤다가 폭망해버리는 파마첵스가 대표적인데, 사실 투표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대차게 망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은 기업들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 다르게 흘러가버린 상황들을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오늘일기 사태입니다. 블로그의 황금기는 이미 저물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명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파워 블록 거지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잘 나가던 시대의 위상이 체감되실 것이고, 이 이모티콘을 활용한 템플릿은 여전히 사용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적어도 아예 잊혀진 SNS라고는 할 수 없겠죠. 요 이모티콘 어디서 쓰이는 이모티콘인가요? 맞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죠. 얘가 밈으로 쓰일 만큼 네이버 블로그의 인지도는 짱짱하거든. 하지만 인스타와 같은 외래 SNS에 밀려나며 점차 함몰 가는가 싶었던 그때 네이버가 기어코 칼을 뽑아듭니다. 출혈까지 각오한 희대의 해자 이벤트, 네이버 블로그 오늘일기 챌린지의 시작이었죠. 어떤 이벤트였냐? 놀라지 마세요. PC나 네이버 블로그 앱으로 하루에 딱 한 번씩 2주 동안 블로그에다가 오늘의 일기를 적기만 하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무려 16,000원을 지급한다는 개해자 이벤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일기 챌린지 시작합니다.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어때 녀석들아, 이걸 참여 안 하고 배겨? 꽁으로 16,000원이 떨어지는데? 역시 입질이 오는구만. 사람들 잣대 보는 거 한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푼 주는 이벤트도 아닌 데다가 이벤트 참여 방식이 복잡한 것도 아닌 데다가 네이버 본인들이 홍보도 신나게 한 데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까지 기똥차게 나버린 이런 개꿀 이벤트에 고작 한두 명이 모일 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챌린지의 첫날 대체 몇 개의 일기가 쓰였냐? 약 60만 개. 5년간 개같이 구르며 구독자를 끌어모은 아이템 채널을 한 방에 째꼈다니까? 근데 비볐다고 얘기 못하는 게 좀 가오사가니까 60만 째게 좀 도와들 주시고요. 근데 60만 개가 물론 많긴 하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3일 넘기기가 힘들거든. 3일 동안 참여한 사람이 진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지. 3일 연장 참여한 사람은 몇... 제발 반토막 제발. 3일 연장으로 참여한 사람은 대체 몇 명이었냐? 56만 4,207명. 네, 이 인원이 그대로 챌린지에 성공하면 총 얼마가 나간다? 90억이 나간다. 아씨, 어마어마하구만. 사실 근데 제가 웃기자고 네이버가 막 당황하는 것처럼 연출했는데 네이버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 아니에요. 90억은 물론 큰 돈이지만 네이버에서 고작 이걸 감당을 못할 리가 없자네. 때문에 참여한 이들은 그대로 서로를 독려하며 챌린지를 이어나갑니다. 3일 동안 안 까먹고 잘했네. 적심 3일 될 뻔했는데 다행임. 부럽다. 나는 결국 3일 만에 포기해버렸어. 왜 그래? 네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니? 네이버에서 고작 이걸 감당을 못했습니다. 이벤트 시작 고작 3일 만에 긴급 공지가 올라와 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기 쓰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근데 어떤 새끼들이 쌀먹한다고 복붙을 오지게 하네요. 아이고 저런. 개꼴 받으니까 오늘 일기 챌린지는 조기 종료입니다. 1,000원이나 먹고 떨어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야! 어뷰징을 못 잡으면 어떡해. 네이버 측에서는 어뷰징 이용자들은 물론 막 일기에다가 가나다라 마바사나 오늘도 네이버 알바 뛰러 간다나 심지어는 온점 하나만 찍어두는 등 일기라고 볼 수 없는 이벤트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이 너무 많아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밝혔었는데,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이벤트 약관을 잘 쪼이셨어야죠. 쉽게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날로 먹는 새끼들 때문에 이벤트 컷합니다
라고 통보하면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이벤트에 가장 분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히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죠. 3일 내내 열심히 참여한 사람 56만 4,207명. 자기들의 홍보로 모은 몇십만의 사람들이 그대로 뒤돌아서 달려드는 꼴이 됐다니까. 결국 이 사태는 온 커뮤니티에서 단체로 욕먹은 건 물론이고 언론사의 박제 및 국민청원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불공정 조사까지 요구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니면 원래 진행하려 했던 걸까요? 어쨌든 며칠 뒤 네이버는 3일간 일기를 써왔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오늘 일기 챌린지를 또다시 진행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욕은 욕대로 먹었던 아주 서글픈 마케팅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당시 기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네이버 사람들이 유탄을 얻어맞기도 했는데 나도 일기 쓰고 있었다. 아고니아 쏘지마. 안녕 한이야. 댓글 보면 좋아요 눌러줘. 나 할인데 개추 눌렀다. 세상에는 온갖 사칭범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유튜브같이 중복되는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곳에선 더더욱 기승을 부리죠. 푸사랑 아이디 맞춰놓은 짭계정들이 진짜인 척 댓글을 달던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채널들에게 이런 인증 배지를 부여하죠. 자 보세요. 여기 두 개의 아이템의 인벤토리 댓글이 있는데 하나는 바등이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쓰여있고, 하나는 바둥이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재산을 제 통장에 우겨넣겠습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여기는 인증 배지가 ጧ, 그리고 이쪽은 말끔하다면 누가 찐이겠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형 기부도 몇백씩 했는데 이런 동미세가 아이템이겠음. 응, 개잡템 꺼지셈. 근데 사실 말끔한 쪽이 찐이고 배지가 있는 쪽이 짭입니다. 유튜브가 아닌 트위터에서는 말이죠. 네, 그리고 저는 전재산 제 통장에 우겨 넣을 겁니다. 아무튼 트위터가 뭔 짓거리를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냐. 트위터에도 이런 공인 계정에는 블루체크를 달아줍니다. 수많은 사칭 계정들이 넘실대는 곳에서 확실한 인증을 뜻하는 마크죠. 자, 이 블루체크를 달고 있는 계정들의 트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펩시, 코카콜라가 더 낫다. 코카콜라. 이 트윗이 1000번 리트윗되면 다시 코카콜라에 코카인을 넣겠습니다. 뭐지? 개꿀 좀 뭘까? 라고 하기엔 뭐 닌텐도 공식 계정에 마리오 빠큐 하는 거 올라오고 칠알이 났어요. 칠알이. 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 블루체크의 배경 지식을 확실히 설명해 볼게요. 이 블루체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2009년 한 트롤러가 MLB의 전설적인 선수 토니 라 루사를 사칭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선수를 언급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토니가 진짜 개빡쳐서 사칭 구분도 제대로 못 시키는 트위터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희석, 이름 및 초상 도용 혐의로 고소를 때려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트위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 공식 계정을 구분지을 수 있는 블루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거죠. 실제로 도입 당시 뉴스 기사에 쓰인 칸예 드디어 개꿀잠을 잘 수 있겠군요. 그리고 가짜 달라이라마 이 새끼야 빨리 일이나 쳐 구해라 라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 당시 사칭 문제가 꽤나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등장한 블루체크는 신뢰할 수 있는 계정이란 뜻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13년간 공식 계정은 블루체크를 달고 있다 란 사실은 트위터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권을 잡기 전까지 말이죠. 에이, 누구겠어? 당연히 나일론 머스크 형 아니야. 이 양반이 트위터를 통째로 바꿔놨죠. 아주 이름까지 X로 바꿔버렸잖아. 그가 인수를 진행한 2022년 이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모든 배지를 삭제하겠다. 이는 공식 계정에게도 예외는 없다. 10년이 넘게 박혀있던 상식을 갑작스럽게 뒤집겠다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달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블루체크를 달아준다 했는데 초반에는 무려 $20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해요. 때문에 미국의 작가 스티븐 킹은 블루체크를 달려면 달마다 $20를 내라고. 니들이 나한테 줘야지 라며 화를 잔뜩 냈죠. 이때 일론 머스크가 그럼 $8는 어떠냐고 되묻기도 했고요. 결론적으로 월 $8로 트위터 블루에 가입한다면 블루 배지는 물론 게시물 5회 수정, 글자 수 제한 4,000자로 늘림, 광고 감소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 했는데 아니 이걸 누가 구독하겠냐고. 당연히 이 정책은 거센 비난을 받습니다. Pimples 0, blackheads 0, 블루체크를 구독해서 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 0. 허나 상대는 나일론 머스크. 그는 이 정책을 강행시켰고 결국 2023년 4월을 기점으로 공식 계정들의 블루 배지가 회수되고야 맙니다. 트위터 망했네 진짜. 뭔 고작 이딴 거에 $8나 받고 파냐. 기능도 다 애매한 거밖에 없고 해봤자 고작 이 블루체크 하나. 원래 공식 계정들은 다 가지고 있던 이딴 블루체크 하나에 누가
잠깐, 공식 계정만 가지고 있던 블루체크? 그거 달고 사칭하면 개꿀잼이겠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블루체크가 사라진지도 몰랐던 분들이 있죠. 그런 여러분 앞에 딱 이렇게 블루체크를 달고 있는 뉴스 계정이 속보 하다 결국 나와버린 마라탕후, 이런 트윗이 딱 쓰여지면 여러분은 이거 안 믿고 백이겠냐고. 물론 이건 제가 방금 지어낸 트윗이에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회진? 아무튼 이 하잘것없는 기능을 쓰는 데에는 8달러가 너무 아쉬웠던 트롤러들이지만 분탕 프리 패스권이 고작 8달러? 야, 이거 개자 패키지였다니까? 덕분에 온갖 사칭 계정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펩시, 코카콜라, 닌텐도는 물론이고요. 조지 부시 사칭 계정이 이라크인들을 비하하는 트윗을 올리는가 하면 치키타라는 농업기업 사칭 계정이 방금 브라질 정부를 전복시켰다 라는 트윗을 올리고, 르브론 제임스 사칭 계정이 자기 팀 이적했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죠. 당연히 가장 많은 사칭을 당한 건 일론 머스크 본인입니다. 에이, 일어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변을 한 잔 즐기는 것만큼 좋은 아침은 없습니다. 저처럼 되고 싶다면 소변을 마시도록 하세요. 에이. 이것만으로도 꽤나 심각한 문제였는데 더 심각한 거 말씀드릴까요?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사칭 계정이 인슐린을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남긴 트윗 때문에 일라이 릴리는 곤욕을 치르며 해명을 해야 했고, 하루 만에 주가가 4.45% 급락, 시가총액 무려 150억 달러 이상을 날려먹었고요. 방위산업체 기업 로키드 마틴의 사칭 계정은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에는 무기를 팔지 않겠다는 트윗을 남겨 여기도 주가가 5.48%, 수십억 달러를 날려먹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상황이 이리 심각해지니 일론 머스크도 급하게 앞으로는 패러디임을 명시하지 않은 계정은 영구적으로 정지됩니다 라는 트윗을 남겼는데, 에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계정 사칭은 합법입니다. 모두들 즐기자고요. 패러디입니다. 라는 식으로 조리돌림만 신나게 당했죠. 상식으로 통용되던 시스템을 바꿀 때는 그만큼 주의했어야죠. 최소한 원래 인증 마크랑 다른 배지로라도 표시하던가 그러지만은.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냐, 제가 후속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도 정보를 못 추려내겠더라고요. 아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적어줘. 또 보죠.